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또 오늘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샘 올트먼을 영입했다라는 효과, 이거 이제 최고치 경신한 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고,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앞두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뭐 우리 증시는 2차 전지가 어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다른 종목으로 주도권이 또 넘어갈 거냐, 아니면 2차 전지가 계속 갈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특히 이제 2차 전지하고 시소 관계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게 오늘 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 정리해 보면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 S&P 500, 다우 다 올라갔는데 최고치 올해 연중 최고치에 거의 또 근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에 금리에 대한 마음고생을 했던 걸 덜어내고 9월을 넘어서 이제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특징적인 게 미국 증시 가만히 보면 올해 들어서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주초에 강하고 주중에 재미없고 이런 구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월요일에 S&P 500이 0.5% 이상 하락하지 않은 게 지금 35주째인가? 아마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례적으로 미증시가 월요일에 좀 유난하게 강한 그런 징크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러니까 올트먼이 합류했다라는 보도에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업에 의미 있는 성장세를 이룰 것 같다.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서 주가가 최고치 경신했거든요. 지금 매출 170% 이상 증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주당 순이익은 3달러 37센트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58센트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랠리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좀 미리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잉이 오늘 4.6% 올라갔거든요. 도이체방크에서 목표 주가를 270달러로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 매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시황적인 또 지표의 호재보다는 이런 개별주들의 개인기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간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라든가 경제 전망도 보면 JP모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낙관론이 많았거든요. 뭐 JP모건은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시티에서는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온다 해도 이익은 성장할 거다. 그래서 주식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고, 에드 크리솔트 같은 경우는 연준이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주식 비중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존 스톨츠푸스 되게 유명한 분석가죠. 이 사람은 경기 확장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증시 랠리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많죠. 이게 시장이 원래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빠질 때 나쁜 얘기 많이 나오고 빠질 때 맨날 마이클 윌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분위기 좋다 보니까 이런 쪽의 내용들이 더 많이 보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쪽이 좋았고 MSCI 한국 지수가 2% 넘게 오르고 야간 선물이 0.7%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증시 위치를 보면 코스닥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전 고점이라든가 이제 200일선까지 여유가 있는 위치인 반면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저항대잖아요. 200일선 맞고 떨어졌었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재료에도 저걸 돌파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위치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만으로는 저걸 돌파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뭐 엔비디아 효과가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해서 다른 대형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오늘 미국에서는 또 우리로 치면 전차가 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2차 전지 개인기만 가지고 올라가기엔 좀 버겁고 다른 종목이 거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위치상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좀 보면 역시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는 지금 그 반도체 불황 때문에 깜짝 배당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오직 배당 이런 이슈보다는 실적만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실적 턴 기대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실적 턴하는 애 주가가 40% 올라가는데 현재까지 32%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힘을 발휘해 줄 거냐,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딱히 2차 전지 팔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에서 과연
2차 전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개인들이 단결력을 보여줄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뭐 잠깐 쉬었다가 하더라도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추세, 그러니까 유가 내리고가 지금 유가가 반등을 다시 했잖아요. 근데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타랠리 여부는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통 턴어라운드 전에 40포인트 올리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업종으로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수급 동향인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는 연말에 매수 우위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거들어지면 지수는 쉽게 빠지진 않거든요. 최근에 보면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잖아요. 누적으로 보면 개인이 4조 7천억 팔았고 외국인들이 2조 5천억을 샀고 기관이 2조 6천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4조 7천억을 판 거에 비해서 예탁금이 안 늘어난 것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판 주식 정도 다시 주식 계좌에 들어간 거 이외에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팔아도 저거는 매수할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개인들이 저렇게 확보한 자금은 나중에는 이제 매수 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어쨌든 동반 매수가 되고 개인들이 매도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수급 동향은 괜찮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뭐 이제 요 구도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관전 포인트는 10월 이후에 돌파하지 못했던 2,500포인트, 지금 그 구간에 왔습니다. 오늘 종가로 그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어제 개인기 발휘해 줬는데 2차 전지 외에 전차 군단이 합류해 주거나 또 주도권 이제 받아주는지, 요 구도 되게 중요합니다. 2차 전지만 가지고는 수급 블랙홀 현상이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수에는 조금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의 순환매. 그러니까 이제 뭐 엔터도 막 올라가고 막 반도체도 지난주까지 강했고 어제는 2차 전지가 강하고 막 이렇게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메인이 뭐가 될 거냐. 한 바퀴씩 다 돌았으니까. 그 다음에 초장기 좀 소외주 또는 낙폭주들, 뭐 건설, 자동차, 조선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가 될 건지, 이게 소외주 쪽에서 뱅뱅 돌 거냐, 아니면 올해 강했던 종목들 쪽으로 돌아갈 거냐, 요 구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제 저는 2차 전지를 또 계속 보는 게, 이게 이제 뭐 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예탁금이 예전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지금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이사이 증가되는 구간이지만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 예탁금 가지고 예전과 같은 2차 전지 랠리를 재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에코프로 주가인데, 에코프로가 공매도 금지 효과로 급등했을 때 그때보다는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숏 커버를 어마어마하게 유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할 때 이때 숏 커버가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 지금 이때에도 숏 커버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잘 보면 최근에 대차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대차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매도 유지하기 힘들겠구나라고 하면서 예탁금이 없어도 숏 커버를 유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공매도 세력들도 새로 공매도는 못 치지만 기존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는 아직은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거야? 이것까지 만약에 끌어올 수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좀 양상이 달라지죠. 그럼 또 예탁금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한 2,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면 2차 전지가 여기서 새로운 어떤 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기술적 반등, 이제 다른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2,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렇게 되는지 여부가 또 다른 업종하고의 관계가 연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시장은 또 마감 브리핑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